여러분 안녕하세요. 취미생활 전문 채널 잘살자 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 난석부작 영상은 아니고요, 대장암에 관련된 이야기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갑자기 뭔 대장암 이야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2024년 6월 13일 날 대장암 상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Oh my god!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난석부작 영상보다는 제가 언제부터 이 대장암이 발생을 하였고 2024년 6월 13일 날 대장암 판정을 받기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동안 제가 이 대장암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난석부작을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고 암으로 인한 어떤 고통과 이 통증 때문에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난석부작을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 9일 이후로 동영상을 하나도 올리지 못했던 겁니다. 당분간은 난석부작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2024년 6월 13일 날 대장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 자연 치료법이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연 치료법은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제가 살기 위해서 작년 6월 13일 날 대장암 판정을 받고 한 달 뒤, 그러니까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제 혼자만의 어떤 자연치료법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검증된 부분도 아니고 제 혼자 살기 위해서 해왔던 자연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그렇게 아픈 병자처럼 대장암 상기 그런 환자처럼은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판정을 받고 7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제 혼자만의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아프기 전, 대장암 아프기 전 한 95% 정도의 체력을 회복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과 항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제 나름대로 자연치료법을 생각을 하고 자연치료법에다 생각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정확하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 치료법이 제가 체력이 95%까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제가 12월 13일 날 종양 표지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암 수치가 8.3뭔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 표지자 검사에서 6개월 지난 후에 검사에서 암 수치가 5.3으로 확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암 수치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 수술과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의사 말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고 기운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만약에 암 수치가 암이 계속 전이가 된다든지 증가가 되었다면 분명히 암 수치가 올라갔을 겁니다. 안 그러면 정체가 되어 있었다면 뭐 암 수치가 뭐 똑같이 나왔다든지 뭐 그런 상태가 되었을 건데 5.38로 이렇게 확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적혈구 증강속도, 헤모글로빈, 백혈구, 적혈구는 2024년 6월달 피검사에서 불안했던 모든 수치가 6개월이 지난 이번 검사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심 기대는 했습니다. 사실 제가 제 나름대로 치료를 해왔기 때문에
치료를 해오는 과정에서 제 몸이 정말 완전히 아프기 전 체력으로 회복된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운이 그대로 다시 살아났고요. 제가 그전에는 아팠을 때는 마당에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이 빗질을 못했습니다. 마당을 쓸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힘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아프기 전 똑같이 그런 체력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치료하는 방법을 보시고 이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은 여러분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뭐 기간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6개월 동안 제가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아프기 전 제 모습이고 이 사진이 그리고 이 사진은 7월 12일까지의 제 모습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13일 날 6월 13일 날 암 판정을 받고 7월 12일까지 이 암으로 인한 어떤 그런 후유증이 암으로 인한 제 몸 변화가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아프기 전 체력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저도 이게 이렇게까지 제가 몸이 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때 저는 비수면으로 했습니다.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대장내시경 호스가 항문으로 들어가고 모든 검사를 마치고 항문으로 다시 나올 때까지 제 대장 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다 보았기 때문에 보는 순간부터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다 포기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태로 생활을 하고 살아 있었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 대장 속은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대장내시경 호스가 항문으로 들어가고 한 몇 초 후부터 보여지는 제 대장 속은 한마디로 사람 속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수구 시궁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거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6개월 만에 수술과 항암 등 병원 치료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아프기 전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도 많이 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대장암 상기 제 대장 속을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여지는 사진들이 너무나 해모스럽고 비위생적인 장면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나 노약자, 심신이 약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시청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높아심에서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대장 속 구석구석에서 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암들이 곳곳에서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 속 상태가 이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먹기만 하면 복통이 일어나고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복통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살은 살대로 빠지고 몸무게가 70kg에서 46kg까지 빠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대장암 판정을 받고 지구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대장암은 미리 대장 내시경 검사 말고는 내 몸속에 암이 생겼는지 어떤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장암은요, 무증상입니다. 암 덩어리로 자랄 때까지 아무 증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먹던 음식인데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복통이 생기면은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쉽게 내가 대장암에 걸렸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변을 보고 나서 변 굵기가 평소보다 어린아이 변처럼 가늘게 나온다고 하면 이미 암이 발생을 해서 암 덩어리로 자라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2년 전부터 변을 보면은 변 굵기가 평소보다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암이 암 덩어리로 커져서 대장을 막아 변이 가늘게 나올 때까지 통증이나 증상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대장암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왜 변이 가늘게 나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요. 체질 때문에 가늘게 나오는 거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체질이 심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질 때문에 변이 가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하지 않는 체질은요 절대로 변이 가늘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은 안 되고요. 변이 어느 날 갑자기 평소보다 가늘게 나온다 싶으면 빨리 큰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고 확인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서 직접 제 대장 속을 보니까 변이 왜 가늘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암 덩어리가 자라서 대장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변이 가늘게 나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변이 가늘게 나오기 전까지는요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2년마다 대장 내시경 검사를 꼭 받으셔서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40대 후반부터는 2년마다 꼭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바쁘게 일을 하고 또 병원에 가는 게 두려워서 미루다 보면은 건강검진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암에 걸리고 나서야 후회하는 어리석은 저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2년마다 꼭 받으셔서 노후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건강검진 대장 내시경 검사를 부담 없이 자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요, 제가 해보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면 식단 관리부터 귀찮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검사받기 일주일 전부터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되고 또 검사받기 하루 전에는 속에 있는 내용물을 모두 빼내기 위해서 느끼한 물약을 시간에 맞추어서 배 터지게 마셔야 되고 잠도 설치고 진짜 귀찮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소에 음식을 먹고 나서 복통이나 속쓰림이 없거나 변이 가늘게 나오지 않는다면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해당 연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지 말고 분변 검사를 먼저 해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대장에 이상이 있으면 분변 검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분변 이상 유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안 받는 것보다는 차선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쇠 같은 게 보이죠? 이 쇠가 뭐냐면요, 지혈클립이라고 의사가 용종을 제거하고 피가 나올 경우 지혈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용종을 제거하고 나서 여기 이 사진처럼 피가 계속 나오는 게 보였고, 왜 계속 피가 나오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주위가 산만해지면서 의사가 간호사한테 뭔가를 준비하라는 소리가 들렸고, 조금 있으니까 의사가 대장내시경 안으로 뭔가를 막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비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용종을 제거를 하고 또 지혈 클립을 받고 피가 계속 나와도 통증이나 그 어떤 느낌도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는 지혈 클립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지혈을 계속 진행을 했고, 지혈 클립을 한 8개 정도 박으니까 겨우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검사 도중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눈만 멀뚱멀뚱거리면서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고 있었죠.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요. 의사가 베어링을 박을 때마다 용을 쓰면서 너무 힘들게 이 지혈 클립을 박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엄청 긴장을 했었습니다. 나중에야 사실이지만 이 시술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하루 입원을 하고 그 다음날 퇴원을 했었고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입원까지 하고 또 엑스레이 검사도 퇴원할 때까지 4번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야 사실이지만 만약에 그때 용종을 제거를 하고 지혈이 안 됐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입원을 하고 엑스레이를 계속 찍었던 이유가 이 대장에 구멍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4번인가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지혈이 안 되고 대장에 구멍이 뚫렸으면 개복을 하든지 아니면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되어서 2달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대장내시경 검사 받기 전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종이 너무 크게 자라있는 경우, 두 번째는 혈전용해제, 즉 아스피린을 복용을 하는 경우에 피가 나오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용종이 5개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7mm, 8mm, 14mm, 1.2cm, 1.4cm 정도 되는 크기의 용종이었고요. 그 중에 14mm 용종을 제거를 했는데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5mm 이하 용종들은요, 제거를 한 후에 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고요. 제 용종이 14mm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출혈이 있었지 않았나 의사가 추측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을 제거한 후에 출혈이 계속된다면 이 2가지 문제로 인해서 출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대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장내시경 검사든 위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요, 웬만하면 수면으로 하지 마세요. 비수면으로 해도 아무런 통증과 고통을 전혀 못 느꼈습니다. 저는 비용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느낌도 없었고요. 물론 그 전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수면을 하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비수면을 하면은 아프고 뭐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수면을 하는 거라고 수면을 하는 걸 생각했었는데, 제가 막상 이제 비수면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수면으로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돈 들여가면서까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요, 위내시경 검사도 비수면으로 했습니다. 물론 위내시경 검사는 호스가 목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가 술 먹고 토할 때 그런 느낌은 약간 있지만 못 견딜 만큼 아픈 건 아니고요. 참을만 합니다. 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건강검진 해당 연도에 하더라도 위내시경 검사든 대장내시경 검사든 수면으로 하면은 수면비용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 2개 합해서 제가 한
한 20만 원 좀 넘게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요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제가 위내시경 검사에서 검진 결과 위축성 위염과 장상 폐하성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전혀 아프고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절대로 수면으로 하지 마세요. 자, 그럼 각설하고 지금부터 제 자연 치료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발 걷기입니다. 여러분, 이 맨발 걷기를 걸으니까 분명히 이 뭐야, 이 뭔 엉뚱한 소리야, 뭐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하기 전에는 허경영이가 곡괭이로 땅을 파서 지하수에서 나오는 그 물을 생명수라고 하는 팔아먹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하고 똑같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맨발 걷기를 했는데 암이 치유가 되고 온갖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 제가 아프기 전에는 정말 이게 무슨 헛소리냐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 해보지 않으면요, 아파서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딱 하루만 딱 나가서 있잖아요. 하루만 나가서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 맨발 걷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 산길하고 항토길하고 바닷길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세 가지를 다 해봤고 그 검증을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하고 효과를 봤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고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갖다가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2024년 6월 13일 날 판정을 받고 한 달 뒤 7월 12일부터 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전에 저는 정말 이 죽음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을 딱 했고, 그런데 안 죽는 겁니다. 나는 죽는다 분명히 생각을 했고 이대로 그냥 죽자 생각을 했는데 진짜 백가죽이요. 백가죽이 온몸에 살이 다 빠지고 빠질 대로 빠져서 백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래도 사람이 안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검색을 하고 그 유튜브에서 무조건 맨발 걷기를 해라. 그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뭐 직접 돈을 갖다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동네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냥 맨발 걷기를 하면은 낫는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돈도 안 들어가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바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저희 집 앞에 한 700m 좀 떨어진 곳에 산이 있기 때문에 2시간을 걸었습니다. 2시간을. 근데 딱 하루를 걸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제가 느껴보지 못했던 몸의 변화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 분명히 딱 뭐라고 어떤 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아침에 뭔가 몸에 굉장히 기운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이거 뭔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열심히 진짜 살기 위해서
한 20일간을 계속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일을 딱 걷고 나니까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오더라고요. 첫째로 제가 한 10년간 제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계속 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 공복을 혈당 체크를 하면은 제가 100 이하로 내려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 전날 밤에 운동을 하고 단 음식을 안 먹고 해도 음식 관리를 해도 잘 나와야 128, 뭐 130 이 정도인데 뭐 맛있는 거, 단 거 이런 거 좀 먹을 대로 먹고 그래 했는데도 공복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100 이하로 한 20일 정도 걸었는데 야 이게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 혈당이 공복 혈당이 100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걸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한 20일 동안 정말 열심히 걸었습니다. 근데 한 20일 정도 걷고 나니까 제가 너무 이제 무리를 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산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녹초가 돼버립니다. 녹초가 그냥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너무 이게 힘이 들고 그래서 발바닥에 손을 살 때 보니까 아 이게 그저 병원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족저근막염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 갑자기 이 무리하게 이제 걸어서 그러니까 온갖 이제 그 뭡니까 이제 뭐 돌이라든지 나무뿌리 이런데 평소에 신발을 신고 걷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이제 맨발을 걸으니까 그게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이제 발에 통증이 생겼다. 족저근막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고요. 그 분명히 또 길을 걸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시 유튜브를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을 하니까 부산 수영구에서 슈퍼 어싱이라고 바닷가길 뭐 행사가 진행이 되었더라고요. 슈퍼 어싱 바닷가에서 걸으면은 일반 산길 걷는 것보다도 더 좋은 슈퍼 어싱이라는 거. 그 저도 또 이제 제 집이 이 강안리 이제 해수욕장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버스로 타고 가면은 그냥 한 20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니까 그 다음날부터 바로 또 강안리로 갔습니다. 낮에는 그동안 너무 맨발 걷기를 열심히 한 덕분에 다리가 아파가지고 그동안에 피로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낮에 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해가 진 다음에 한 6시 반부터 10시까지 제가 강안리로 나와가지고 이제 바닷길을 갔다가 걸었습니다. 절 첫날은 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산길 같으면 사람들이 그리 많이 왔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동네는 맨발 걷기가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사람이 많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면 그냥 뭐 편하게 사람들 안 부딪히고 잘 할 수 있었는데 여름철이고 수욕장에 오는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가니까요. 와 정말 맨발 걷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 어생이라고 했구나. 그 수영구청에서. 그래서 1시간을 이 강안리 끝에서 끝까지 걸으면요 15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데 근데 왕복하면 30분 정도 걸립니다. 보통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은 1시간 동안을 유산소 운동으로 일반 바짝 마른 모래밭이 있고 그 다음에 파도가 치는 그러니까 바닷물을 먹은 촉촉한 또 모래밭이 있습니다. 일반 바짝 마른 모래밭은 그렇게 큰 어싱 효과가 없고요. 바닷물을 먹으면 촉촉한 이 모래밭이 정말 좋습니다. 모래밭이 되니까 걸으니까요. 이제 다리도 안 아프고 발바닥도 안 아프고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충분히 이제 운동 효과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산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했을 때는 땅바닥이 딱딱하니까 발바닥부터 발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빨리 걷지를 못했었는데 바닷물이 촉촉하게 젖은 모래밭이니까
아무리 빨리 걸어도 발바닥이고 발목이고 무릎이 전혀 아프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산에서 무리하게 걸어서 그동안 아팠던 모든 통증들이 어느 순간에 싹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닷물에 촉촉하게 젖은 모래밭이 구수한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손상이 갔던 모든 신경들이 회복을 하고 통증들이 싹 다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1시간은 이제 유산소 운동으로 이제 맨발 걷기를 했고, 그리고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동안은 그냥 바닷물에 이 파도가 올라오는 모래밭에 발을 담그고, 가을 해수욕장 가면은 의자가 많습니다. 그 의자를 가져와 가지고 앉아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 바닷물에 모래밭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산길을 걸을 때는요, 한 20일 동안 걸었을 때는 암이 전이가 되어 가지고 이 에드나 밑으로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통증이 안 가셔가지고 계속 그 복통이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림프절부터 몸 구석구석까지 전이가 되었던 암 통증들이 그냥 싹 사라져 버린 겁니다. 와우!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저는 상상을 못했고요. 한 20일 만에요. 바닷가에서 걸은 지가 한 20일 만에 제가 느꼈거든요. 20일 만에 어느 순간에 암이 전이가 되어서 발생되었던 통증과 이 대장에서 이 배에서 느꼈던 그 모든 통증들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와우! 와, 이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11월 초까지 정말 그때부터 이제 몸이 체력이 회복이 되면서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효과가요, 왜 수영구청에서 슈퍼어생이라고 말을 붙였는지 알겠더라고요. 또 해마다 부산 수영구청에서는 행사를 합니다. 그만큼 거기에 분명히 누군가가 자기가 아픈 사람이 경험을 했고 느꼈기 때문에 분명히 슈퍼어생이라고 저는 붙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산길을 걸었을 때 일반 그냥 우리가 뭐 잔디밭에 가서 걸었을 때는 다른 어떤 뭐 당뇨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암이 전이가 되어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고통은 이거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바닷가에서 20일 동안을 걸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하면은 이거는요, 본인이 직접 안 느껴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가가지고요, 내 바닷길 20일 정도 걸었는데 암 통증이 전부 다 사라졌다 그러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이 미친놈이라 그러지. 저는 그 외에 다른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약 먹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위도 안 좋으니까 물 2잔에 위에 좋다는 리얼닥터 100억 유산균 하나를 외에는 암에 좋다는 그 어떤 영양제나 약은 하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오로지 11월 초까지 바닷가 맨발 걷기를 정말 열심히 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암 통증이 사라지니까요, 그동안 조급했던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앞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요, 암으로 인한 통증이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요. 죽음밖에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니까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가족 병원, 수술, 항암, 돈 이런 순서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면서 계획이 세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처음에 저는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암 판정을 받으니까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정말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잘 죽을 수 있을까? 자식들한테, 또 형제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고요. 그냥 머릿속이 하얗게 먹통이 되어버리더라고요.
림프절부터 전립선, 심장, 몸 구석구석 암이 전이가 되어서 통증은 계속 찾아오고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져서 계획을 세우고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가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암 통증이 모두 다 사라지니까 정말 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내가 살 길이다. 계속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걸 이제 계속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12월 초가 되고 찬바람이 살 보니까요. 아, 이게 저체온증이 오는 겁니다. 계속 한 2~3시간을 계속 바닷물에 담그고 있고 바닷가에서 계속 걷다 보니까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저체온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0월 초까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2025년 오늘 촬영하는 날이 1월 3일이거든요.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12월 한 중순경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바닷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저체온증이 확 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포기를 하고 지금까지 11월 초까지만 걷고 바닷길을 이제 걷기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1시간 동안은 바닷물에 촉촉하게 젖은 모래밭을 맨발 걷기 유산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바닷물에 촉촉하게 젖은 모래밭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앉아 있기만 했는데 느껴집니다. 아, 내 몸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구나. 저절로 소화가 됩니다. 이 뱃속에서 소화가 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뭐라고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고요. 제가 할 때마다 50분이 딱 넘어가면은 배 속에서 딱 신호가 옵니다. 이 소화가 된다는 게 딱 느껴집니다. 소화가 되면서 속이 굉장히 더 편해집니다. 이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1시간 동안 걸었을 때는, 물론 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이니까 당연히 어떤 뭐 소화가 된다든지 뭐 그런 부분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1시간 정도 걸으면은 그 부분에서도 뭔가 조금 그 기운이 생기고 이 방구가 밥을 먹고 바닷가에 와가지고 딱 그러면요 이 방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게 뭐 소화가 잘 된다라고 할까요? 정말 소화가 잘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요 속에 썩어있던 모든 하수구 시궁창 냄새들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시원하게 가스가 다 빠져나옵니다. 아무튼 맨발 걷기 운동만 했는데도 몸에 변화가 생기고요. 근데 희한하게 딱 앉아가지고 그냥 발을 딱 이렇게 이제 모래밭에 밥 먹고 있으면은 희한하게 50분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 몸의 변화가 저절로 아 이게 내가 어싱이 잘 되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이 어싱을 어떻게 하면은 더 이제 몸에 어싱이 잘 되는지 아니면은 뭐 시간을 몇 시간으로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뭐 어떤 사람은 뭐 40분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30분 이상을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또 1시간 이상을 해야 된다. 2시간을 계속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모래밭에 발을 파묻고 앉아만 있었는데 지구의 엄진화가 올라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활성산소를 정화를 시켜서 염증을 제거를 하는지 뭐 직접 자기가 본인이 느껴보지 않는 이상은 엄진화가 올라와가지고 활성산소를 정화시키면서 염증이 사라진다. 이 말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저도 이 하기 전에는 이게 미친놈이다 그런 소리를 하면은 근데 제가 직접 이렇게 이제 해보고 하니까 정말 딱 눈에 어떻게 이제 보이는 어떤 그런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직접 느꼈으니까 제 말을 믿고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저도 살기 위해서 뭐 절박한 심정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맨발 걷기를 해서 제가 직접 이런 어떤 효과를 보고 있지만은, 만약에요 정말 암에 걸려가지고 뭐 대장암뿐만 아니고 암에 걸려가지고 돈도 없고 정말 그냥 수술 하나 다 그냥 하기도 싫고 오로지 자연 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그냥 맨발 걷기를,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를 꼭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렇다고 제 영상을 보시고 처음부터 무조건 먼저 이사를 가서 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여러 가지로 돈은 돈대로,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2, 3일 정도로만 바닷가로 여행 삼아 가셔가지고 먼저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정말 내가 몸이 꼭 암뿐만 아니고요, 정말 중병에 걸렸고 당장 죽는 상황이 아니라면 꼭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뭐 걷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걷기를 안 하더라도 그냥 모래밭에, 촉촉한 모래밭에 발만 담그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정말 중요한 부분은요, 제가 바닷가에서 걷기 운동을 한 기간이요, 2024년 7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니까 한 3개월도 안 됩니다. 3개월도 안 되는 그 기간에 하루에 한 3시간 정도로만 걷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닷물에, 그 모래밭에 제가 발을 담갔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제가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체력적으로는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걷기 운동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고요. 그런데도 그때 그 기간만큼 제가 열심히 바닷가에서 걷기 운동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체력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초부터 바닷가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안 했으니까, 운동을 안 하면은 다시 기운이 빠지고 복통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지금까지 안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전에 증상들이 다시 발생이 되었으면 제가 또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지금까지도 제 체력이 회복된 그 체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소고기 어떤 기름기가 뭐 많이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식을 하면은 물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제가 바닷가에서 걸었던 한 2-3달 정도 그 효과를 아직까지도 제가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 혼자만의 어떤 경험이고 자연 치료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저와 똑같은 어떤 그런 효과가 나타나리라고는 저는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내일 모레 당장 죽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제일 먼저 바닷가에 가서 맨발 걷기를 꼭 한번 해보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1월달 한겨울이기 때문에 도저히 추워서 뭐 산이고 바다로 가서 맨발 걷기를 하지는 못하고요. 신발을 신고 꼭 하루에 2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체력적으로 어떤 운동이든 해야 됩니다. 걷기 운동이든 뭐 근력 운동이든. 암 환자들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심적으로 자신이 계속 나약해집니다.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도 모든 근력들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해야 됩니다. 그게 암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저는 지금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근력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수술과 항암을 거부하고 자연치료를 시작한 지 7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꼭 단정을 지어서 이 방법이 무조건 옳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제 몸 상태가 이대로만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자연치료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제 희망 상황입니다. 대장암 상기면은요, 여러분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해도 5년 생존율이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장암 상기 암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잘 견디고 있지만 또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겨서 암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죽음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하고 잘 견뎌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암을 이겨내고 지금 현재 자연치료 방법으로 암을 극복하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더 좋은 자연치료나 방법이 있으면 댓글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장암 상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모두 거부하고 안과의 싸우면서 잘 견뎌내고 있는 자연치료법 첫 번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자연치료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하세요.